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전에서 탈레반을 볼 때마다 저는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분당 샘물교회의 23명 목사와 신도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가 됐는데 노무현 정권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구출한 것도 아니고 탈레반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목사 한 명을 포함을 해서 남성 인질 2사람이 피살당하고 그러다가 40여일 만에 수백만 달러를 돈을 지불을 하고 인질들을 빼냈던 치욕적인 사건. 그런데 그 치욕적인 사건에 협상을 지휘했던 김만복 국정원장, 이 사람이 나중에 총선에 출마할 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는 사진을, 옆에는 비밀협상에 가담했던 국정원 요원을, 그 얼굴을 공개시키면서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김만복 원장이 뛰어난 경륜과 경험으로 인질 협상을 성공적으로 풀었다라는 친성 보도 자료까지 냈던 이 끔찍한 사건. 김만복의 끔찍했던 코미디도 아니고 소꿉장난도 아니고 광분도 아니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끔찍했던 사건. 그래서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칼럼으로 이것을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석에서 이름이 김만복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백만복, 천만복이었다면 도대체 국정원장이 어떤 일을 저질렀겠는가. 제가 끔찍한 추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노무현 정권의 막바지죠. 201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카불에서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제2도시 칸다하르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통역을 맡거나 버스 운전을 맡았던 이런 사람들이 탈레반과 내통을 했겠죠. 정확하게 지점을 겨냥을 해서 탈레반 산적대가 이들을 납치했습니다. 최종 풀려날 때까지 42일 차례차례 배성규 목사를 죽이고 또 남자 신도 한 사람을 죽이고 며칠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 몸값을 올리고, 아프간 현지 관료를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400만 달러를 인질값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인질 한 사람당 한 20억 원 꼴이죠. 그 돈 말고 남자 7명, 여자 16명으로 구성됐던 선교단, 40여일 동안 탈레반에게 어떤 수모와 시련과 협박과 공포를 당했겠습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인질을 군사작전으로 구출해낸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에서 돈을 싸들고 가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서 인질들을 구출을 하고 비행기에 태워오면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빨을 드러내는 환한 웃음, 옆에는 선글라스를 쓴 국정원 협상 비밀요원까지 앉혀서 공개를 했습니다.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이렇게 부끄러운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칭송 보도자료를 뿌리고 왜 이랬냐? 김만복이가 2008년 총선에 아니면 2012년 총선에 부산 기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국정원장 시절에 기장 지역의 각종 단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을 국정원으로 초청을 해서 대접하고 국정원을 구경시켜주고 고교 동문회 행사에 선물을 보내고 국정원장이 이따위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하루 전, 그러니까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였죠. 하루 전 김만복은 이상하게 평양에 들어가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납니다. 아니 곧 정권을 잃어버릴 그런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왜 평양에 가서 평양의 담당자를 만납니까? 나중에 그 대화록을 또 본인이 유출을 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김양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보수층을 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남북관계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들리도록 나중에는 이런 대화록을 유출해서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세 번째, 2015년 무렵에는 느닷없이 한나라당에 비밀스럽게 가입을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그런데 민주당 후보를 선거에서 지원 연설을 했던 것이 드러나서 한나라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탈레반을 볼 때마다 이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국정원의 이런 끔찍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런 국정원이니까 세계의 유수한 정보기관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문재인의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어떻게 하면 아부할까? 북한에 어떻게 하면 퍼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백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구입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최고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처음부터 뛰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심한 문재인의 국정원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발톱만도 못한 백신에 관한 무능력, 이러니까 백신 재앙 때문에 백신을 늦게 도입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만복서부터 박지원까지 참으로 이 국정원을 생각할 때마다 개탄의 한숨이 한강을 덮습니다. 감사합니다.